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사건을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1990년대 중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혹시 거평 프레아타운 네, 그렇죠. 네. 기억 많이 네, 들었던 네, 얘기인데 네. 거평 프레아타운. 네. 1990년대 중반에 하여튼 그 거평 프레아타운이라는 패션 쇼핑몰이 올라가요. 그런 거를 이제 분양형 쇼핑몰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재래시장하고 다르게 여기는 조명도 밝고 뭐 탈의 시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옷을 사러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호황을 하니까 그때 그런 쇼핑몰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밀리오레, 스타, 웨이브 뭐 이런 거. 저 그때 90년대 그 당시 그 앞에서 노래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수들한테 그 엑스포에 이어서 맞아요. 저희 가수들이 거기 초대돼가지고 맞아요. 1층에 주로 그런 무대들 맞아요, 많았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이 건물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설계도를 막 금을 쳐요. 막 금을 치면 그 사각형 하나가 점포인 거예요. 4평짜리 점포 하나가 막 1억, 층이 좋고 목이 좋으면 막 2억 이런 거예요. 그럼 이 건물 하나 올리면은 그런 점포가 막 2,000개, 3,000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면은 뭐 1억, 2억 돈을 내서 그거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뭐 이랬는데 여기서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윤창열이라는 사람이 내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옆에 지상 16층, 지하 7층으로 거대한 쇼핑몰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001년에 그걸 분양을 하는데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서 분양 3개월 만에 분양률이 60%가 돼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런 분양형 쇼핑몰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분양인데 이제 투자자는 수천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죠.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지쇼핑몰 사업은 그 중구에 건물 하나 올리는 게 끝이 아니다. 전국에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해가지고 유통혁명을 내가 일으키겠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 대단한 사업가인가 보다 그랬어요. 이 건물 언제 지어지나 하고 기다리는데 일단은 그 건물 짓기로 한 그 부지에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철거가 안 되고 이 윤창열 씨는 자기 돈이 그때 처음에는 7억 원밖에 없었대요. 7억 원. 네, 이 지쇼핑몰 사업은 수천억 원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 뭐 건설하려면 정말 수천억 원이 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사채를 많이 썼어요. 사채를 많이 썼고 당시에 파산한 건설업체 중에 한양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인수하겠다. 나서고 인수를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자꾸 뭐 특혜 의혹 뭐 이런 게 막 들리기 시작하고 슬슬 검찰이 이 지쇼핑몰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아요. 약간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던 와중에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됩니다. 검찰이 결국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보니까 윤창열 씨는 횡령해가지고 까먹은 돈도 많고 그리고 정관계에 로비를 해서 로비 자금으로 쓴 돈도 있고 총 분양 대금만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상가인 굿모시티 건축 예정부지입니다. 이 회사 대표 윤창열 씨는 3,400억 원대의 분양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윤 씨는 이동 가운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어제 저녁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지난해 말 2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 외에 또 다른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아무도 안 했어요. 땅도 안 산 거예요. 땅도 안 샀고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됐고 건축 허가도 다 안 받았고 더 황당한 건 그건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건. 당시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그 상가용 건물들은 부지 확보 안 하고 분양해도 되는 거예요. 와. 법이 그랬다 이거죠. 법이 그랬어요. 세상에. 법이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짓는 게 관행이었어요. 윤창열 씨는 아무런 자금 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고의로 3,400여 명에게 3,700여 원을 가로챘다. 이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다. 네. 그래서 윤창열 씨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뭐 배임, 횡령, 사기 뭐 이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이 투자한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죠. 그쵸. 제가 그때 이제 경찰 기자라 가지고 구속된 직후에 이 지 쇼핑몰 사무실을 갔었거든요. 네.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전국에서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항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진짜 그 사람들 같이 가면 예, 이제는 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건강 해쳐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0명이 넘고 그리고 이혼한 부부도 10쌍이 예. 넘었다고 해요. 예. 이분들이 모여요. 그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요. 아,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걸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하자. 살리자. 살리자. 아, 그 지 쇼핑몰은 부도가 났는데 하던 거를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자. 아. 그럼 이 사업은 된다. 정말 눈물의 사업 추진을 하세요. 이분들은 그 지 쇼핑몰에 있던 컴퓨터를 자기들이 가져가셔서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복원을 해서 거기에 있던 자료 같은 걸로 로비를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거 정황들 많이 밝혀내시고 그래서 결국 그럽니다. 짓습니까? 지어요. 2008년에 다 지어요. 다 짓는데 투자자가 한 2,000명이 그 앞에 모여 있는데 다 눈물바다. 그렇겠다. 엉엉 울면서 회사 대표의 자금 횡령으로 건설 무산 위기에 놓여서 계약자 3,000명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동대문 굿시티가 부도 사태 5년 5개월 만에 오늘 문을 엽니다. 피해자들은 계약자 협의회를 만들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요구했던 1,700억 원을 모아 법정 관리 인가를 받아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해피엔딩이면 참 좋겠는데 왠지 해피엔딩인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그 사이에 패션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인터넷으로 많이 사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고 쇼핑몰 자체가 이제 이 분양형 쇼핑몰이 많이 비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그런 분양형 쇼핑몰들을 그럼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재건축을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주인이 수천 명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가는 게. 그 윤창현이라는 사람은 결국 출소하고 그냥 또 잘 살아가는 건가요? 이분은 이제 만기 출소하죠. 만기 출소해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요. 예. 근데 그 돈을 못 갚아요. 그래가지고 사기 혐의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4년 6개월. 4년 6개월을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갑자기 네. 퍼졌어요. 집단 감염이 됐어요.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윤창열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더라고요. 지난달 27일 첫 발생 이후 관련 확진자만 762명, 서울 동부구치소는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3,700억 원대 굿시티 분양 사기의 주범 윤창열 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 확진됐던 겁니다. 그 사람 참 인생 참 기구하다.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막 요구한 것도 있고 사람들도 이 주식핑몰 사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분양을 못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거나 좀 골조 공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돼서 이런 사태는 다시 안 벌어질 것 같아요.